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가장 뜨거웠던 이슈를 쉽고 재밌고 날카롭게 풀어드리는 이슈체크 시간입니다. 저는 김주영 기자입니다. 막힘없는 경제 분석, 기업 해부의 장인, 김수원 MTN 기업경제센터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저희 이슈체크가 더 흥할 수 있게 제작진분들이 캐리커처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아유, 감사한 네, 일입니다. 실물보다 더 예쁘게 해주셔서 정말 감동이고 감사합니다. 오늘은 SM 엔터테인먼트와 카카오에 대한 얘기를 해볼 텐데요. 카카오의 배재현 투자총괄 대표를 비롯한 관계자 3명이 현재 남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18일 오후에 방송 촬영을 하고 있는데 오늘 밤 정도에 구속영장에 대한 그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은 19일 오후에 방송을 시청하실 텐데 이 점을 염두에 두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카카오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어요. 지난 13일 날 금감원이 그 출입 기자들한테 그 간단한 그 한 장짜리 보도 자료를 뿌렸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카카오의 그 배재현 그 투자총괄 대표, CIO하고 또 투자 담당 임원, 그리고 카카오 엔터의 투자 담당 임원 3명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를 했다. 그럼 혐의가 뭐냐면 이 사람들이 그 SM 엔터테인먼트의 그 시세 조종을 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이브하고 카카오하고 SM 엔터 그 경영권 확보를 위한 M&A 경쟁이 붙었을 때 그때 SM 엔터 주식을 매입을 하면서 시세 조종을 했다. 그리고 5% 룰을 위반을 했다. 이제 뭐 주식 대량 그 보유를 하게 되면 금감원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했다. 그래서 뭐 전격적으로 이제 영장이 청구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제가 그 히스토리를 요 이제 분쟁의 히스토리를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그 금감원이나 검찰이 왜 시세 조정 혐의로 보는지 또 5% 룰을 위반했다는 것은 어떤 연유에서 검찰이 그렇게 뭐 판단을 하는 건지 그거를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아주 조목조목 뭐 해부하듯이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우선 자료 화면을 한번 이렇게 보시면 하이브의 선빵이라고 표현해 하이브가 주셨어요. 공개 매수 선빵을 때렸습니다. 여기 보면 자 이게 2월 10일이죠, 그죠? 올 2월 10일 날 하이브가 SM 주식을 공개 매수하겠다고 공개 매수 신고서를 공시를 했습니다. 요 공개 매수라고 하는 것은 주식 공개 매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주들을 대상으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얼마의 가격으로 얼마나 되는 물량을 내가 장외에서 살 것이다. 그러니까 주주들 중에서 이 가격에 나한테 주식을 팔 의사가 있으면 내가 제시한 이 기간 동안에 나에게 주식을 팔아달라 라고 공시를 하는 게 그게 주식 공개 매수거든요. 그러니까 하이브는 SM 주식을 뭐 공개 매수를 해서 SM의 경영권을 확보를 하겠다 그렇게 그 공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공시 내용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자, 25%를 공개 매수를 하겠다는 겁니다. 얼마에? 주당 12만 원에. 그래서 2월 10일부터 3월 1일까지 이 기간 동안에 12만 원에 우리 하이브한테 SM 주주들은 주식을 팔 사람은 좀 팔아주세요. 라고 이제 공시를 한 건데 그때 주가가 이제 어떻게 움직이냐면 자, 이게 이제 12만 원 기준선입니다. 그러니까 하이브가 공개 매수하겠다고 하는 가격이죠. 자, 이게 이제 공개 매수 시작 시점입니다. 2월 10일로부터 3월 1일까지 하는데 이때는 12만 원을 밑돈 상태였네요. 그렇죠. 자, 이 12만 원 밑에 있었죠. 있었는데 12만 원에 사겠습니다라고 이제 공개 매수 공시를 하고 나니까 주가가 꿈틀꿈틀 이제 약간씩 좀 치고 올라왔습니다. 근데 2월 16일 날 어떤 대량으로 매수하는 세력이 있으면서 이게 2.9%가 이게 누군가가 어떤 샀군요. 누군가가 대량으로 주식을 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가가 12만 원을 훌쩍 넘어서 이렇게 빵 쭉쭉쭉 뛰었죠. 오르다가 그 다음에 이제 주가가 조금 떨어지면서 비실비실해서 가다가 이게 12만 원 밑으로 이제 이렇게 떨어질 어떤 조짐을 보이는 시점에서 2월 28일 날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이날 또 대량 거래가 터졌어요. 회사가 아주 주식을 이제 대량으로 매집을 하면서 또 주가가 올라가요. 12만 원으로 훌쩍 올라간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이브는 공개 매수 12만 원 해주겠다고 했는데 음. 주주가 이때 팔면 사실 손해 아닌가요? 그렇죠. 네. 저 주가가 12만 원 이상인데 어느 주주가 하이브한테 내 주식 12만 원에 사주세요라고 팔겠어요. 시장에서 팔면 12만 원 이상에 팔 수가 있는데 그렇죠. 하이브 공개 매수가 성립이 안 되죠.
그래서 하이브는 공개 매수에 실패를 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이런 주가 패턴 때문에.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이번에는 카카오가 SM 주식을 공개 매수를 하겠다고 자 이렇게 공개 매수 신고서를 내죠. 자, 그 내용을 보니까 15만 원에 사겠다고 합니다. 이번에 카카오가 SM 주식을 35% 지분을 확보를 하겠다는 겁니다. 보니까 뭐 카카오가 단독으로 사는 것은 아니고 카카오하고 카카오엔터가 뭐 나눠서 사겠다. 그래서 15만 원에 카카오하고 카카오엔터가 주식을 나눠서 사겠다. 이렇게 공개 매수 신고를 한 겁니다. 자, 이것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그렇구나. 카카오가 15만 원에 사서 완전히 SM을 인수를 하겠다고 하는구나. 이렇게 됐는데 이 공개 매수 신고서에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보면 무슨 말이냐면 우리 카카오가 공개 매수 신고서를 제출한 이 3월 7일 날 이 시점 현재 우리는 SM의 주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자, 카카오가 SM 주식을 3.28%, 그 다음에 카카오엔터가 SM 주식을 1.63%, 합치면 뭐 한 4.91. 그러니까 5%부터 알려야 하니까 4.91이면 우리가 4.9면 몰랐을 수 이제 있겠군요. 지분 우리가 그 당시에 지분 공시를 할 필요가 없죠. 이제 공개 매수 신고서를 내면서 사실은 우리가 이미 SM엔터 지분을 카카오하고 카카오엔터가 뭐 합쳐서 4.9%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공시가 나가니까 시장에서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카카오는 이때까지만 해도 SM 주식을 한 주도 안 갖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SM 공개 매수를 선언을 하면서 공개 매수 신고서를 제출했는데 그 공개 매수 신고서에 보니까 이미 얘들이 4.9%를 갖고 있는 거야. 4.9% 갖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밝히니까 이거 뭐지? 언제 산 거지? 당연히 언제 샀겠습니까? 자,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2월 28일 날 66만 주를 산 거예요. 카카오가. 그 다음에 표에서 보시면 카카오 엔터가 또 2월 28일 날 38만 주를 산 거예요. 2월 28일 날 두 회사가 100만 주 넘게 산 거죠. 네, 뭐 하이브의 공개 매수 발표 이후에 다 벌어진 일이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이브가 공개 매수 선언을 했는데 2월 28일이면 그 공개 매수 막바지예요. 그 공개 매수 막바지 시점에 카카오가 들어가 가지고 한 100만 주 정도를 산 겁니다. 한 4.9% 정도 지분을 이렇게 산 거죠. 2월 16일 날 누군가가 2.9%를 샀죠. 자, 언론에 어떻게 보도가 됐냐면 원아시아 파트너스라고 하는 데하고 헬리오스 1호라는 두 곳에서 뭐 2.9%를 샀다. 이렇게 보도가 됐는데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원아시아 파트너스 헬리오스 뭐 이쪽이 2.9%를 샀다. 그러면 2월 28일 날 대량으로 산 데는 알려지지 않았는데 드디어 카카오의 공개 매수 공시에 의해서 이건 카카오가 샀구나. 4.9%를. 이게 알려진 겁니다. 이제 하이브 입장에서는 야 이거 뭐야. 우리가 공개 매수를 하고 있는데 뭐 원아시아 파트너스라는 애들이 들어와서 산 거는 잘 모르겠고 그렇다 치고 같이 M&A 경쟁하고 있는 카카오가 들어와서 4.9%를 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주가가 12만 원 이상으로 떠받쳐지니까 주주들 입장에서는 하이브의 주식을 팔 이유가 없고 하이브 공개 매수는 실패로 돌아간 거죠. 네. 하이브 입장에서는 이거 좀 그 시세 조정 아니냐 해서 이제 금감원에 민원을 넣고 이걸 조사해 달라고 이제 요구를 한 거고 그래서 이제 금감원이 본격적으로 이거를 조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감독원이 낸 보도 자료에 보면 시세 조정 혐의라고 못을 박아놨거든요. 자, 시세 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이제 자료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자본시장법 176조에 시세 조정 행위에 금지해서 뭐 법률 조항이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그중에 통정매매, 가장매매 이런 게또 통정매매, 가장매매 이거 뭐 시세 조정이죠. 통정매매는 서로 짜고 하는 겁니다. 김주영 기자하고 저하고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에 내가 몇 주를 얼마의 가격으로 시장에 내놓을 테니까 너는 기다리고 있다가 그 주문을 딱 받아가지고 짜고 치는 서로 고스톱 짜고 서로 게임이군요. 거래를 짜고 이제 하는 거죠. 통정매매. 가장매매는 가짜 매매입니다. 제가 이제 계좌를 두 개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두 개의 여기 이 계좌에 있는 SM 주식을 이쪽 계좌로 이렇게 팔고 이쪽 계좌에 있는 것을 이쪽으로 팔고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막 주식을 거래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시세 조정이 이제 제가 거래소 시장 감시 관계자분께 물어보니 네. 어떻게 하면 시청자분께 쉽게 설명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그냥 주가 조작 작전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네, 이렇게 얘기를 맞아요. 하는데 네. 통정매매, 가장매매를 통해서
그럼 카카오가 이런 거래를 했는가가 또 의문이 들더라고요. 카카오가 통정매매나 가장매매를 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그 같지는 않고요. 통정매매나 가장매매를 하는 목적은 마치 뭐 거래가 엄청나게 활발하게 일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가 있잖아요. 우리 둘이서 계속해서 통정매매를 일으킨다? 아니면 내가 가장매매를 계속한다 그러면 이걸 잘 모르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야, 이거 거래가 엄청나게 활발하게 일어나네? 이거 내가 모르는 뭔가 네, 이 회사에 큰 뭔가 호재가 있구나. 야, 나도 빨리 따라가야 되겠다고 해서 막 개미들이 달려들면 주가가 오르고 그때 이제 우리는 주식을 이렇게 차익을 네. 먹고 이제 털어버리는 거죠. 자, 이런 방식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주식 매매를 계속 반복해서 예를 들면 뭐 몇 주 안 되는 주식을 계속해서 뭐 두 주, 세 주씩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거래를 하고 뭐 허수 주문을 낸다든지 아니면 몇 주 안 되는 주식을 계속 고가 주문을 내 가지고 체결 단가를 높여가는 방식을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거래량이 많은 것처럼 일반 투자자들을 속여서 일반 투자자들의 매매를 유인하는 거. 투자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 그게 바로 그 시세 조종인 겁니다. 아니면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거예요. 뭐 엄청나게 그 뭐 한 큰 대량의 뭐 수주를 했다는 뭐 가짜 뉴스를 퍼뜨린다든지 엄청난 호재가 있는 것처럼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것도. 근데 카카오의 경우에는 만약에 시세 조정을 했다고 하면 통정 매매나 가장 매매는 이거는 좀 아니고 뭔가 그 매매 패턴 자체가 금감원이나 검찰이 그 조사를 했을 때 이 매매 자체가 그 일반인들의 그 오해를 일으키는 그런 매매 패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뭐 거래를 했다든지 해서 뭐 아주 그냥 거래가 성황인 것처럼 착각을 일으키게 했다든지 그런 매매 패턴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아, 그래서 뭐 그 금감원 입장에서는 아, 이게 뭐 작전하는 애들이 쓰는 이런 매매 패턴 아니야? 이거는 뭐 시세 조정의 의사가 있는 거로 봐야 되겠다. 뭐 그렇게 되었을 수가 있고 아니면 압수수색을 했잖아요. 카카오 엔터 그다음에 뭐 김범수 창업자 사무실까지 다 압수수색을 했는데 압수수색 과정에서 카카오 내부에서 야, 하이브 공개 매수 가격 12만 원 이상으로 우리가 주가를 떠받쳐서 이 공개 매수를 무산을 시켜야 된다 하고 논의한 내용이라든지 주고받은 문자라든지 뭐 주고받은 이메일이라든지 아니면 상부에 보고한 문건이라든지 뭐 이런 게 그 압수수색을 통해서 포착되었을 수가 있죠. 네, 그래서인지 7월에 이복경 금감원장도 이 사건과 관련해서 실체적 규명이 있다 이렇게 좀 자신 있게 얘기한 게 아닌가 네, 생각합니다. 네. 자, 그래서 뭐 어쨌든 간에 뭐 금감원과 검찰 입장에서는 시세 조정으로 판단할 수 있는 매매 패턴이나 아니면 압수물 분석에서 이제 그런 결과가 이제 나왔을 가능성이 있는 건데 이런 걸 묻는 분이 있어요. 아, 그러면 법률적으로 만약에 최종적으로 카카오가 시세 조정을 해서 하이브 공개 매수를 무산시켰다는 게 그게 최종적인 판단이 법률적으로 내려지면 그 카카오가 SM엔터 인수한 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영향을 받을 게 없어요. 그 인수한 거는 인수한 것대로 그대로 유효하고 다만 시세 조정 행위가 있은 거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카카오가 법률적으로 처벌을 받는 거지 그 M&A 그 자체를 지금 다시 인지가 이제 되고 잘못한 거에 원천 대해서만 처벌이 있을 무효화할 수 수는 없어요. 있다. 근데 지금 카카오 쪽의 법률 대리인인 그 율촌 쪽에서는 입장문을 냈어요. 어떤 뭐 입장인가요? 정상적인 그 매수 과정이고 뭐 전혀 문제 없다. 정말 정상적인 그 주식 매수 과정이었다. 뭐 이렇게 이제 항변을 하고 있는데 그때 뭐 어떤 매매 패턴이 있었는지 그 다음에 검찰에 아니면 그 금감원의 그 특별사법경찰이 압수수색을 했을 때 어떤 것들이 포착됐는지 그건 이제 저희들이 지금 알 수가 없고 금감원에서도 이 건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식적으로 낸 한 장짜리 보도 자료 말고는 일체의 그 위에 언급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어떤 그 시세 조정으로 판단하는 매매 패턴이 어떤 형태였다. 아니면 압수물에서 어떤 게 발견됐다. 그건 이제 저희들이 조금 현실적으로 알기는 어려운데 분명히 뭐 어떤 시세 조정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그 부분들이 발견이 됐기 때문에 영장까지 청구를 하게 됐겠죠. 근데 보면 카카오 법률 대리인은 피해자가 누가 있냐, SM 소액주주나 하이브 모두 피해를 안 봤다고 주장하는데 아, 정말 피해자 피해자가 있죠. 없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피해자 있죠. 아니 그렇게 그 심의반 원 이상으로 막 주가를 떠받치니까 네. 이거 주가가 이렇게 계속해서 엄청나게 올라가겠구나. 호재가 있을 거로 생각하는 뭐라고 개인 판단을 투자자들이 하고 있잖아요. 그 12만 원 이상에서 개인들이 주식을 샀고
근데 결과적으로 나중에 그 주가가 이제 떨어지게 되잖아요. 12만 원 이상 자체가 인위적으로 공개 매수를 무산시키기 위해서 떠받친 주가였다고 하면 이게 빠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뒤에 실제로 그 뒤에 SM 주가가 많이 빠졌었고 그러면 그 피해자가 있는 거죠. 그 피해자가 없다는 것은 그거는 이제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아까 원아시아 파트너스라고 하는 그 사모펀드 그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2.9%를 사들인 그 주체에 대해서 네네네. 그 궁금했습니다. 부분이 이제 꽤나 또 우리가 중요하게 그 들여다볼 부분이 있는 겁니다. 원아시아 파트너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모펀드 운용사입니다. 사모펀드를 만들어서 운용을 하는 회사죠. 이 원아시아 파트너스가 하바나 1호라고 하는 이 사모펀드를 만듭니다. 이렇게 만든 사모펀드에 누가 투자를 하느냐? 고려아연이라고 하는 회사가 여기다 돈을 태워요. 그러면 이 하바나 1호는 고려아연한테서 받은 돈을 어디로 보내냐면 헬리오스 1호라고 하는 페이퍼 컴퍼니로 보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헬리오스 1호가 SM엔터 주식을 산 거예요. 이 페이퍼 컴퍼니가 뭐 우리가 외형상 법적으로 SM엔터 주식을 산 주체죠. 근데 사실 원아시아 파트너스라는 운용사가 하바나 1호라는 펀드를 만들었고 고려아연 돈을 받았고 이 돈을 헬리오스라고 하는 페이퍼 컴퍼니에 보내가지고 이 페이퍼 컴퍼니가 SM엔터 주식을 샀기 때문에 원아시아, 하바나, 헬리오스 다 이게 실제적으로 한 몸인 거죠. 그럼 이 원아시아가 2.9를 샀는데 네. 카카오랑 무슨 상관일까? 이 점이 또 궁금해지네요. 그게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포인트인데 네. 이 자료 화면을 보시면 이 고려아연이 보면 많은 사모펀드에 이렇게 투자를 하죠. 여기에 보시면 자 하바나에 투자를 해서 99.8%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려아연이. 근데 이 하바나는 헬리오스 지분을 100% 가지고 있어요.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린 이 그림에 대한 설명이고 그러면 과연 이 원아시아라는 이 회사하고 카카오는 어떤 관계냐 하는 게 이제 우리가 그 주목해야 될 포인트인데 이 두 회사의 관계를 우리가 유추를 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림에서 한번 보시면 이 특사경이 낸 자료에 보면 5% 룰을 위반을 했다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자 우리가 보다시피 카카오는 4.9%를 확보를 했어요. 5%가 안 되죠. 네, 그 그런데 5% 룰을 위반이군요. 위반했을 이유가 없는데 네. 그다음에 원아시아는 2.9%를 매수를 했는데 이 5% 룰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가진 지분 말고 특수관계인이 가진 지분을 합쳐서 50%를 넘으면 신고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원아시아와 카카오가 특수관계로 엮여 있을 가능성도 또 그러니까 추정할 수 제가 있을 추정할 거고요. 때는 정확한 건 아닌데 제가 추정할 때는 카카오하고 원아시아 파트너스를 이게 특수관계로 본 게 아니냐. 자, 이게 특수관계가 형성되려고 하면 카카오하고 원아시아가 어떤 모종의 어떤 약속하에 같이 어떤 모종의 약속하에 지분을 매집을 하게 되면 특수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내피셜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카카오가 야 너네들 지분을 좀 대량으로 사라. 그래서 12만 원 이상으로 주가를 좀 띄워라.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또 뭐 지분을 대량으로 사서 12만 원 이상으로 주가를 유지를 해서 하이브의 공개 매수는 무산을 시켜야 되겠다. 뭐 사전에 이제 둘이서 만나서 뭐 그런 합의를 했다든지. 모종의 합의 약속이 있을 수 있다. 그런 과정이 있었다고 하면 카카오하고 원아시아는 특수관계인이 형성되기 때문에 카카오의 4.9%하고 원아시아의 2.9%를 합쳐서 7.8% 지분을 확보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고를 했어야 됩니다. 그 당시 어프로 룰에 따라서. 근데 그 당시에 어프로 룰에 따라서 신고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검찰에서 어프로 위반했다는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을까. 저는 이제 일단은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고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4.9%를 사면서 카카오가 차명으로 누군가에게 돈을 대가지고 그쪽에서 또 지분을 샀을 가능성이 있기는 있습니다. 차명으로 지분 산 게 뭐 어떤 압수수색에 의해서 밝혀져서 이게 이제 5%룰 위반으로 판단을 할 가능성도 있는데, 근데 제가 왜 이제 이게 원아시아하고 같이 특수관계가 형성된 걸로 좀 보느냐, 그 근거가 뭐냐면 우리가 앞에서 본 이 표상으로 봤을 때 지금 이제 자료 화면에 나오는 이 표상으로 보면 카카오하고 카카오 엔터가 투입한 돈이 1,400억밖에 안 돼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특사경 자료에 보면 2,400억을 투입했다고 돼 있어요. 네, 2,400억을 투입해서 그러니까 1,000억이 비죠. 시세조정 혐의. 1,000억이 비는데 하바나 펀드가 가진 돈이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1,000억이에요.
1,400억하고 2,000억을 더하면 2,400억이래죠. 네. 그러니까 숫자가 이렇게 묘하게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카카오하고 이 하바나 펀드, 원아시아 하바나 펀드를 이게 한 몸으로 봐가지고 지금 2,400억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냐. 네. 그런 생각이, 그런 추정이 제가 드는 겁니다. 특수관계인이라 하면 일반적으로 저희가 한진칼이나 에코프로 이런 데 보면 친인척 관계 정도가 해당되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예. 모종의 관계인 경우에도 특수관계가 그렇죠. 포함이 서로 되는 다른 거죠. 사람들끼리 어떤 공동 의사결정권을 공동으로 행사하자는 약정을 맺었다든지 네. 아니면 서로 어떤 사전에 어떤 계획이나 모의하에 어떤 회사의 지분을 취득을 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이 지분은 공동으로 합산을 해서 5%가 넘으면 신고를 하게 되죠. 또 카카오 출입 기자에게 물어보니 카카오가 그동안은 내수 시장에서 플랫폼 사업을 주로 했는데 이제 그 K-팝이 잘 나가니까 K-팝의 IP 지식재산권을 활용해서 웹툰이나 뭐 웹소설, 메타버스 다양한 사업을 그리고 있어서 SM 엔터테인먼트 인수가 경영권 획득이 정말 중요한 과제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열의에 가득 차다 보니까 또 이런 일이 그랬겠네요. 벌어지지 않나 생각도 해봅니다. 네. 네, 지금까지 SM 엔터테인먼트의 경영권 획득 과정에서 카카오의 시세 조정 혐의에 대해서 어떤 히스토리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김수원 센터장님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